광양 세풍산단 내 중국 기업의 알루미늄 공장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7년여의 세제 감면 혜택과 용해로 설치를 투자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여파가 광양산단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의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광지로 인기가 높은 여수 고소동 벽화마을이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벽화마을에 카페가 늘면서 쓰레기 처리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 소속 지역 시내버스 노조원들이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임금 인상과 근무 시간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광양 세풍산단에 중국계 알루미늄 공장을 투자 유치한다는 계획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국 투자사가 예정에 없던 용해로를 짓겠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다시 커지고 있는 건데요. 경제청은 투자가 무산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중국 밍타이그룹이 400억 원을 들여 알루미늄 공장을 짓기로 한 광양 세풍산단입니다. 환경오염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끝에 공장 건축 허가가 난 건 지난해 말. 하지만 5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자 밍타이그룹은 수익성이 낮아진다며 투자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밍타이그룹은 대신 알루미늄 조각을 녹일 수 있는 용해로 설치와 주민 동의를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찬성을 할지. 투자 유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경제청은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용해로가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고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공정은 앞으로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알루미늄을 단순 가공하는 공정만 들어올 것이라는 과거의 약속을 경제청이 스스로 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해 발생 소지가 없고 소등도만 들어온다고 명백하게 주민 설명에 와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기만입니다, 기만. 경제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뒤 조만간 밍타이그룹과 막판 협상에 들어갈 계획인 가운데 재점화된 지역사회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역 국가산단의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 조작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에 이어 광양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산단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여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불안과 우려 속에 시민들은 물론 지자체와 정부까지 나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발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여수의 경우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의 공론회장이 활발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또 다른 산업단지인 광양에서도 이번 사태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이번 사태에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광양만권의 환경 문제를 인근 지역까지 확대해 대응하기로 한 것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정당에서라도 정치권에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늦지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양시의회도 정부와 전라남도에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습니다. 관련 업체들에게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졌지만 모든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위반 업체들의 뚜렷한 후속 조치가 없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협조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주민생활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나 환경부의 전수조사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광양 국가산단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모두 64곳. 종별로 관할 사업장이 나뉘어 있어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전문 인력과 예산 문제로 전수조사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 그리고 또 그러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그 예산과 또 인력을 좀 투입하라고 요구를 하고. 지난 1999년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고시된 광양만권. 그러나 느슨한 규제를 틈타 발생한 도덕적 해이가 지역민들을 불안하게 하면서 강도 높은 대안 마련의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에서 산단 입주업체들이 제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산단 입주업체 관계자 5명을 포함해 모두 28명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어제 1차 회의를 열었지만 불법 배출을 주도한 기업이 협의체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기업체 관계자는 정위원이 아닌 참고인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오는 21일 2차 회의를 갖고 주민 건강 영향 평가와 여수산단 주변 대기오염 실태 조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노총 소속 광주와 전남 시내 시군버스 노조원들이 오늘과 내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여수, 순천, 목포, 광양 등 전남 18개 시군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한 가운데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 광주지역 버스와 함께 내일 오전 6시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노동조합은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골목 곳곳에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는 여수 고소동 벽화마을은 관광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마을 인근에 매일같이 쓰레기 더미가 쌓이면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내내 MBC의 같은 제보가 여러 통 쏟아졌습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고소동 벽화마을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실망했다는 내용입니다. 제보를 받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문제의 벽화 장식 앞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쓰레기 수거가 끝났다는데도 벽화 장식이 무색하게 다시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정리정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더 어마어마하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저희 여수 미양이라고 보이는 자체가 안 보일 정도로. 주민들은 고소동 벽화마을 인근이 카페거리로 변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골목 공터 곳곳에 카페가 갑자기 늘다 보니 골목에 자리하던 쓰레기장이 갈 곳을 찾지 못한 겁니다. 결국 쓰레기장은 여기저기로 밀려나다 벽화마을 입구인 지금의 벽화장식 옆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쓰레기장이 생기자 영업을 시작한 카페와 관광객들이 하나둘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고 이젠 쓰레기장 처리 용량마저 넘어섰습니다. 여수시는 현 상황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거나 쓰레기장 위치를 옮기는 것은 어렵고 쓰레기 배출 시간을 만들어 단속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옮길 장소가 거의 사유지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모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그쪽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불법 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지만 하필 관광 코스인 벽화마을 초입에 쓰레기장이 위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쓰레기 투기 단속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 주민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 이전 장소가 다음 달 결정될 전망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전 장소를 논의했지만 참석자들의 의견이 다양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인은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의원총회에서는 이전 장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유아들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위해 조성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에 지속적인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지역 건설업체와 장애인 단체 등 4곳에서 모두 1,6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1인 1계좌 정기 후원에도 38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이번 후원금을 기반으로 올해 영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과 아동 무료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군이 행복 보금자리 주택에 도시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공군은
오늘 민간기업 2곳과 행복마을 만들기 민관 업무 협약식을 갖고 동광면 현천리 일대 32가구, 포도면 상포리 일대 80가구의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공구는 이번 업무 협약을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감소 추세에 있는 지역 인구를 다시 늘려나가는 기반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행방불명된 이들 중에는 어린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당시 실종된 학생과 청소년이 20여 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1980년 당시 양동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이창현 군. 동네의 소문난 골목대장이었던 창현이는 5월 19일에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창현이를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사연은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도 소개됐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한 번 간 아들은 오지 않고 소리도 없습니다. 계엄군을 피해 조선대 뒷산으로 숨었던 조대부고 1학년 이목한 군.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던 날 학동 삼거리에 있었던 10살 문미숙 양. 이들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의 항쟁 기간에 광주에서 행방불명된 어린이와 학생, 청소년은 20여 명. 광주시 교육청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기리고 추모하고 그분들에 대한 인적 사항,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다가 그렇게 실종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자료로 만들고 실종자들을 빼고도 5.18 기간에 광주에서는 초중고등학생 18명이 계엄군에 희생됐습니다. 구타와 고문, 휴우증 때문에 나중에 숨진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제 와서 실종된 학생들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겠지만 어린 학생들까지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신군부의 잔악성을 다시금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검찰이 선거법을 위반한 현직 시의원에게 의원직 유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민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 의원 고모 씨에게 법원이 의원직 유지 수준인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한 것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여수시 의원 A 씨가 선거 구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양시가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액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추경 예산을 확보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최대 1,7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환경부가 지정한 7종의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영업점을 통해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추가 보급되는 전기자동차는 모두 26대로 올해 배정됐던 74대는 조기에 신청이 마무리됐습니다. 순천시가 벼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28일까지 지역 농협이나 원예 농협에서 벼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 가운데 농민들의 자부담률이 올해부터 20%에서 15%로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에도 이상저온과 폭염, 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